안녕하세요 여러분. 변함없이 많은 분들이 채널 앞에 모여주셨네요. 아이디 호랑이 등에 타고 취업문으로 직진, 아이디 공기업 사원증을 목에 걸고, 아이디 올해는 결혼과 취업 두 마리 토끼를 잡는 호랑이가 되고파, 아이디 나이는 숫자일 뿐이다. 도전은 계속된다. 아이디 호랑이 해에는 호랑이처럼 용감하게 취업한다는 님 등 모두 반갑습니다. 니마마라 취업연구소에서는 공무원 공공기관 입사 지원을 위한 나라 일태의 채용 공고를 분석하여 자기소개서와 직무수행객서 작성을 위한 강의를 포기하지 않고 쭉 올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이 강의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강의를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은 조금씩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충북연구원 북부분원 전문연구원 채용공고 지원에 대한 자기소개서와 업무수행계획서 강의 중 일부 순서입니다. 여기서 업무수행계획서는 통상 직무수행계획서를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직무수행계획서라 칭하겠습니다. 혹시라도 바쁘셔서 강의 영상을 띄엄띄엄 보시거나 아니면 빨리 감기로 점프하신다면 첫사랑과 헤어진 이후 최대 후회를 하시게 될 것입니다. 나는 모쏠인데요 하시는 분은 네, 이해합니다. 그냥 마음대로 하세요.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작성을 위해 우선 모집공고 분석하고 그것을 토대로 자기소개서와 직무수행계획서 작성에 적용하는 방법과 예시가 순차적으로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달려보시는 것이 합격을 위한 피가 되고 살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지금 강의하는 저의 소개는 우측 상단 영상을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강의를 진행한 사람의 프로필은 중요하겠죠? 우선 모집 분야 및 응시 자격을 살펴보면 총 1명을 채용하며 직급, 담당 업무, 지원 자격, 근무지 등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담당 업무 내용이 정확히 명시되어 있는데요. 담당 업무는 보통 주요 업무라고 하며 입사자가 해야 할 업무를 포괄적인 키워드로 분류해 놓은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주요 업무를 분석한 후 본인의 상세 업무랑 잘 매칭시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본인의 상세 업무입니다. 본인의 주요 업무가 아니라 이것을 직무 분석이라고 하는데 강의 후반부에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두었으니 꼭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에는 응시 자격 요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관련 분야, 제천시 근무 가능자, 관련 연구 조사 등 유사 업무 유경험자 우대라고 등등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유사 업무 유경험자임을 입증하는 방법은 경력 증명서입니다. 당연하겠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보통 경력 증명서를 보면 직위나 직책 그리고 부서 그리고 포괄적인 키워드로 되어 있는 한 줄 정도의 담당 업무가 나와 있는데 이런 경력 증명서는 유사 업무 유경험자임을 입증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경력 증명서에는 상세 업무가 들어 있어야 유용합니다. 그러므로 경력 증명서를 발급받을 때는 가급적이면 이직하는 바로 그 시점에서 요청하되 본인이 직접 상세 업무 내용을 정리하여 발급 담당자에게 요청하는 것이 꿀팁입니다. 퇴사 후 시간이 지난 후에 상세 업무까지 요청하는 것은
아마도 본인이 원하는 기한 내에 회신받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근무 조건에 대해 살펴보면 근무 장소, 복무 및 보수, 계약 기간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 계약 기간이 채 1년이 안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머뭇거리는 것은 계약 기간 1년 미만이라 해서 짧다고 생각해 지원을 머뭇거리는 것은 옳지 않은 판단이 될 것입니다. 앞서 유사 업무 유경험자가 우대사항이라고 자기 요건이 명시되어 있는데 이것을 면접관의 관점에서 해석하면 담당 업무에 도움이 되는 상세 업무 경력을 가지고 있으면 폭넓게 채용 범위를 두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반드시 공공기관 연구원에서 공고에 나와 있는 담당 업무 경력자를 뽑는 의도라면 정량적으로 필수 조건, 우대 요건의 필수 조건으로 정량적으로 몇 년 이상 이렇게 내용을 넣을 것입니다. 또한 이런 좋은 스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만약에 공공기관에서 이런 유사 업무 또는 이와 거의 같은 업무를 한 그런 좋은 스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1년 미만의 계약직에 지원 안 할 것입니다. 당연하겠죠. 따라서 이 모집 공고는 공공기관의 경력은 없지만 민간기업에서 모집 공고에 담당 업무에 도움이 될 만한 상세 업무와 그것에 따른 성공 사례가 있으면 주저없이 지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간기업 출신이라면 일단 공공기관으로 큰 트랙을 바꾸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근무 경력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본인의 경력 개발을 위해서입니다. 시험 방법은 1차 서류 전형, 2차 면접 시험입니다. 필기 시험은 없습니다. 해당 직무 수행 관련되는 응시자의 경력, 자격, 능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를 서면으로 심사하며 정확히 항목을 구분하여 배점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서류 전형의 전반적인 설명이죠. 5개 항목 중에 3개 항목은 지원자가 혼자 충분히 적을 수 있는 부분이고 자기소개서와 직무수행 계획서 그리고 채용 분야와의 적격성 이 부분 내용을 적는 것은 컨설팅이 필요해 보입니다. 채용 분야와의 적격성도 면접관의 입장에서는 서류 전형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면접관 입장에서는 서류 전형 확인하냐 하면은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잘 적어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 채용 분야와의 적격성도 결국 어디서 표출할 수 있냐 그러면 구분은 해놓았지만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의 상세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는 말이죠. 기본적인 큰 꼭지는 이력서에 적었겠지만 그것에 대한 증빙과 면접관이 믿게끔 하기 위해서는 자기소개서와 직무수행계획서에 그것을 반영한 내용을 잘 적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자기소개서와 직무수행계획서를 잘 적기 위해서는 주요 업무를 포함하여 모집공고 전체를 잘 분석하고 그래서 면접관의 의도를 파악해야 되겠죠. 그것을 바탕으로 직무 분석이라는 걸 합니다. 그런 다음 경력 분석 기술서를 먼저 작성합니다. 마지막으로 경력 분석 기술서를 바탕으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참고로 경력 분석 기술서는 정식 입사 지원 양식이 아니라 니마와라 취업연구소에서 개발한 양식이며 이것은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를 적기 전에 적는 양식입니다. 직무 분석, 경력 분석 기술서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1, 2부 강의 후반부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접시험은 전문 지식과 응용 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직무상황 대처 능력 및 발전 가능성 등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겠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성공 사례 중심으로 입증해야 하는데 그 내용에서는 이미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에 적어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면접 볼 때 본인이 쓴 자기소개서와 직무수행계획서 안에서 질문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준비가 되겠죠. 본인이 적었으니까. 그래서 잘 쓴 자소서나 직무수행계획서는 면접관의 질문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입사 지원 서류 작성 때부터 최종 면접을 바라보고 적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니마마라 취업연구소에서는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작성 컨설팅 할 때 이미 최종 면접을 바라보고 컨설팅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합격하셨고 감사의 후기 전화도 주시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접수기간, 접수방법, 제출, 서류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접수 마감일은 2월 3일까지이고 접수 방법은 이메일 접수입니다. 제출 서류에 업무수행계획서가 보이는데 이거 앞서 말씀드렸죠. 이건 흔히 말하는 직무수행계획서입니다. 그래서 직무수행계획서 적는 방법으로 적으면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강의 후반부에 말씀드릴 거고 편의상 앞으로 직무수행계획서라 칭하겠습니다. 자, 그럼 모집 공고를 분석하고 면접관의 의도도 파악했고 그것을 나의 경력과 역량에 부합시켜야 하는 전략도 세웠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모집 공고에 나와 있는 주요 업무를 나에게 맞도록 우선순위로 재정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직무 분석이라고 합니다. 직무 분석에 대해서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의 작성 순서는 경력 분석 기술서를 먼저 작성하고 자기소개서, 직무수행 방해잡기 양식 등을 작성해서 최종적으로 응시원서에 작성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위의 단계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왜 경력 분석 기술서가 필요한지를 설명드리면 보통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의 입사지원서를 작성하실 때 사전에 자신의 경력에 대한 정리 없이 바로 작성을 하시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생각이 정리가 잘 되지 않고 작성하면서 생각하려고 하니 작성하기가 힘들거나 엉뚱하게 작성하게 됩니다. 실제로 한 분야에 10년 넘게 근무한 분들에게 본인의 그 분야 장점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성실하게 책임감 있게 등등 이런 하나만한 얘기로 대답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것은 역량이 없어서라기보다는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의 입사지원 서류 적기 전에 사전 준비 작업이 되어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본격적인 경기에 앞서 준비 운동을 하는 것과 같은 원리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경력 분석 기술서의 용도를 중심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나의 경력을 모집 공고에 맞춤형으로 생각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둘째, 모집 공고를 통한 나의 직무수행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셋째, 모집 공고의 주요 업무와 나의 상세 업무에 대한 매칭입니다. 앞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작성 순서에서 언급해드린 직무 분석과 경력 분석 기술서 작성이 왜 중요한지는 우측 상단에 직무수행계획서 컨설팅 3탄의 일부를 꼭 시청 바랍니다. 니마마라 취업연구소 유튜브 채널의 동영상 목록에 보시면 동영상이 나와 있습니다. 네 번째로 성공 사례 적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프로그램 활용법과 함께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성공 사례 적는 게 왜 중요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나의 강점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성공 사례를 정리하다 보면 자연히 이 주요 업무 밑에 속한 상세 업무에서 나의 강점이 무엇인지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지원자의 업무상 강점에 대해서 구체적이면서 변별 있게 기술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강점에 대한 근거 제시가 됩니다. 강점만 기술에 놓으면 진정성이 떨어집니다. 그것을 입증할 만한 근거를 반드시 제시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성공 사례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공공기관의 채용 심사 기준인 NCS 기반에 부합됩니다. NCS 기반이란 한마디로 사례 적기입니다. 성공 사례 적는 법과 예시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소개하겠습니다. 자, 그럼 성공 사례 적는 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성공 사례를 적기 위해서는 그냥 막 적는 것이 아니라 틀이 필요한데요. 그 틀을 프로그램이라고 부릅니다. 니마마라 취업연구소에서 컨설팅을 의뢰하시면 자기소개서와 직무수행계획서 작성을 위한 주제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제공합니다. 물론 그것에 대한 활용법도 설명드리고요. 여기서는 성공사례 적는 프로그램 중 가장 간단한 것, 흔히 말하는 스타 원칙에 입각하여 만들어 놓았습니다. 지원 직무 및 작성 분량에 따라 더 구체적이고 다양해질 수가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문장들로 이루어져 있고 지원자가 작성해야 할 부분은 땡땡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땡땡 부분만 지원자가 작성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면접관에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어필되기 위해서 틀을 잡아 놓은 것이니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됩니다. 오른쪽에는 이 프로그램의 활용법이 나와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 활용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우측 상단에 직무수행계획서 컨설팅 3탄의 2부를 꼭 시청 바랍니다. 역시 니마마라 취업연구소 유튜브 채널의 동영상 목록에 보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 니마마라 취업연구소에서는 맞춤형 컨설팅으로 작성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작성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충북연구원 북부분원 전문연구원 강의 2부도 기대해주세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